건강한 하루를 위한 필수 루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연령대에 관계없이 유방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방에는요,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고 증상은 무엇인지 원인 치료법까지 살펴드리고요. 그리고 여성의 상징이잖아요. 이 유방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외과 전문의 정영훈 선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과 전문의 정영훈입니다. 네, 자 오늘 유방 양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양성 질환은 악성 종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일단 진단을 받아도 안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좀 주의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가 있는 유방과 대비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유방부터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유방이 건강한 건가요? 네, 유방은 젖을 생성하는 유엽과 젖을 유두로 운반하는 유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를 유방 실질이라고 하는데 실질 사이를 지방이 채우고 있고요. 유방에 지방이 많으면 말랑말랑하고 실질 조직이 많으면 단단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한국 여성은 지방이 적고 실질 조직이 많은 치밀 유방인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한 유방이란 양쪽 유방이 대칭을 이루고 피부 손상이나 유두 함몰이 관찰되지 않는 유방을 말합니다. 또 유방에 특별히 딱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고 분비물도 없어야 합니다. 네. 방금 그러셨어요. 한국 여성은 지방이 적고 실질 조직이 많은 치밀 유방인 사람이 많다. 치밀 유방이 뭐죠? 치밀 유방이란 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중에 유선 조직은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 조직의 양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대략적으로 치밀도를 저희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서 4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유선 조직이 많고 지방의 비율은 적다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 여성들의 경우 서구 여성의 비율보다 치밀 유방의 비율이 3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상태인 거지 치밀 유방 자체가 어떤 질환이거나 병적인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까? 네. 하지만 치밀 유방인 분들은 유방 촬영 검사를 하였을 때 사진이 전반적으로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함께 받으셔야 됩니다. 치밀하지 않는 유방에 비해서 종양과 정상 유선 조직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방 촬영만으로는 유방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밀 유방이라는 게 유선 조직이 워낙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도 검사할 때 사진을 찍어도 그 종양 같은 게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유방의 한 어떠한 조직의 형태 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유방 양성 질환들 이제부터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죠. 자, 첫 번째 키워드 양성 종양입니다. 양성 종양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정의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방의 양성 종양은 암이 아닌 모든 종양을 말합니다. 악성 종양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방암이고요. 종양이라는 건 없던 혹이 새로 생기는 건데 멍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양성 종양이면 무조건 지켜보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성 종양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 치료 여부를 판명해야 합니다. 자,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악성 종양 이게 암인 거잖아요. 네. 네, 양성 종양과 유방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암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위 조직과 장기를 침범해서 손상을 주고 생명에 위협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양성 종양은 크게 자라는 경우는 있지만 주위 조직을 침범한다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거나 하지는 않고 그 자체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종류도 좀 알려주십시오. 유방 양성 종양에는 어떤 질환들이 좀 있습니까? 네, 가장 흔한 양성 종양은 섬유선종입니다. 유방 조직이 증식돼서 생기는 것으로 섬유선종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은 10,000분의 1, 적게는 100,000분의 1까지도 보게 되고요. 섬유선종은 보통 6개월 간격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것이 섬유낭종성 변화인데요. 유관이 물혹처럼 늘어나 있고 주변 유방 조직이 단단하게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데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상 섬유선종과 크게 구분되지는 않는데 엽상 종양은 양성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급격히 자라고 조직학적 등급에 따라서 악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서 악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엽상 종양의 경우에는 수술적 제거를 한 후에도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외에도 경계성 종양, 즉 암이 되기 전 단계인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4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섬유선종부터 경계성 종양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양성 종양은 어떤 겁니까? 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섬유선종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양성 종양입니다. 대부분은 3cm를 넘지 않고 사이즈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일부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생기는 거대 섬유선종의 경우에는 5cm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섬유선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섬유선종은 경계가 분명하고 만졌을 때 잘 움직이며 대부분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뭐 사실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요거 하나 좀 특징을 여쭤본 건데 이런 유방 양성 종양이 그렇다면 왜 생기는지 이유도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출산과 수유와의 연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양성 종양의 발생, 출산과 수유 연관이 있습니까? 네, 연관이 있습니다. 네, 출산과 수유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데요. 출산과 수유를 많이 한 여성들은 생애 주기 중 생리를 하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짧아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는 있지만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유를 하거나 임신 중에는 유방에 혹이 생겼더라도 그런 변화를 잘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암이 진행되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수유 중에 이상을 느끼면 단순 전몸살로 여길 수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좀 더 제대로 물어보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뭘 알아야 또 물어보게 되고 그냥 전몸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안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상하다 생각하면 그게 무엇이든 창피하지 마시고 그냥 전문의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또 한 가지의 질문 제가 좀 대신 여쭤보고 싶은데 양성 종양이 악성 그러니까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걱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점인데요. 그 가능성이 사실 자세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양성 종양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양성 종양에 맞는 처치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계성 종양의 경우에는 비록 양성이지만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서 거기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크기가 작은 섬유선종처럼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보통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양성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악성으로 발전할지 아닐지는 달라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낙관할 필요도 너무 겁을 낼 필요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섬유선종에 이어서 낭종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낭종은 진단을 받아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유방 낭종이 별다른 치료 없이 저절로 좀 없어지기도 합니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요. 네. 낭종은 유방 조직에 액체가 고여 있는 상태로 흔히 우리가 물혹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리 직전에 크기가 더 커지면서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낭종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저절로 없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정말 무혹인지 낭종인지부터 확인을 또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봅니다. 유방 염증 질환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방에 생기는 염증 질환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크게 보면 출산 후 아기에게 수유할 때 균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유선염이 있을 수 있고요. 수유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방 진료를 하다 보면 의외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엄마들이 유선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유선염이 그러니까 이제 수유할 때 유선 조직으로 병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유선염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 갑자기 오한이 들면서 유방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유방 피부에 빨갛게 발적이 생기는 것이 주된 증상입니다. 수유 시에는 유두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이 상처를 통해 병균이 침투하게 되면 유선염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유선염으로 진단되었을 때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통증도 있다고 하고 오한도 생긴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선염 말고 다른 염증성 질환하면 또 어떤 게 더 있습니까? 네. 모유가 고여 있는 곳에 균이 자라게 되면 유방 농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농양은 다른 말로 고름이라고도 합니다. 농양은 항생제 치료와 함께 아까 얘기 드렸던 주사 바늘로 농양 부분을 좀 빼준다든지 혹은 그 부위가 심하게 되면 절개를 해서 고름을 밖으로 빼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쌤, 근데 유선염이나 유방 농양이나 이게 지금 수유 중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질병들을 치료할 때는 수유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적절한 치료나 항생제를 써서 치료할 때 수유를 하시면서도 같이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유 중에 복용하는 이 항생제는 가능한 걸로 처방을 또 해주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걱정해서 수유를 못하게 될까 봐 치료를 거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유 시 생길 수 있는 유방의 염증성 질환부터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출산이나 수유와 상관없이 생길 수 있는 염증성 질환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출산 수유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유방염증은 대개 함몰유두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함몰유두는 유두 밑에 유관이 정상적으로 발달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인데요.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관에서 피지 같은 분비물들이 잘 생기게 되고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몰유두에서 염증이 자꾸 재발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유관들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함몰유두에서 생길 수 있는 염증 한 가지로 들어주셨고 혹시 출산 수유와 관계없이 생길 수 있는 염증성 질환 어떤 게 더 있습니까? 근래에는 드물지만 자가 면역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치료가 까다로운 유가종성 유방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출산과 수유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치료로는 주로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며 간혹 수술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과 전문의 정영훈 선생과 함께 유방 양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유방 석회화입니다. 유방 석회화는 이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유방 석회화란
유방 조직의 칼슘 성분이 침착되어 유방 촬영 시에 작고 하얀 점들이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유방 석회화는 그 모양이나 크기, 분포 등에 따라서 양성 석회화와 악성 석회화로 나누게 됩니다. 양성 석회화는 유방 조직이 퇴화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비교적 큰 크기의 석회화가 띄엄띄엄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암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석회화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게 됩니다. 네, 지금 상진상으로 보여지는 저 중간에 있는 하얀 점 같은 부분이 유방 석회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옆에 희미하게 선들이 있는데 이런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하얀 선들은 유선 조직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그러면 치밀 유방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하얀 점들처럼 보이는 게 석회화. 저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게 혹시 뭐 암 같은 걸로 발전할 수도 있나요? 네.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석회화는 악성일 경우입니다. 네, 악성 석회화는 석회화의 크기가 매우 작고 여러 개의 석회화가 한 곳에 군집석으로 모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석회화의 크기 때문에 이를 미세 석회화라고 부르게 되고 미세 석회화의 경우 약 20%에서 유방암이 진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악성 석회화에서는 이게 암으로 또 발전이 될 수가 있군요. 네. 증상도 좀 여쭤볼까요? 유방에 석회화가 생기면 증상이 뭐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석회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한 이상 증상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많이들 발견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유방암 검진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해서 유방 검사를 받고서 가장 흔하게 받는 검사 소견이 석회화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지 검사 방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만약 유방 촬영상 미세 석회화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를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유방 확대 촬영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서도 유방암이 의심이 된다면 확진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수술 전에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석회화가 있는 부분에 가는 바늘을 삽입해서 미세 석회화 부위를 표시를 하고 수술 시에 바늘의 위치에 따라서 정확한 부위를 절제하여서 미세 석회화 조직을 얻게 됩니다. 미세 석회화에 대한 검사 및 진단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요. 미세 석회화는 유방암 진단에 매우 중요한 소견이므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게 석회화는 암이 아니더라도 생길 수가 있지만 단순 뭐 유방 촬영만으로는 진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 검사와 함께 또 침습적인 조직 검사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세 석회화는 어떤 여성에게 좀 자주 발생을 하는 편인가요? 미세 석회화가 자주 발생하는 여성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밀 유방인 여성에게서 미세 석회화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판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회화가 악성인 경우에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지만 양성으로 진단이 되는 거면 그대로 둬도 되는 겁니까? 석회화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추적 관찰에도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정기적으로 유방 검사를 받으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양성 석회화는 유방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만 석회화가 있을 때 유방 촬영이나 유방 초음파로 유방암이 확실시 되지 않는다면 조직 검사가 필요하고 제거, 즉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는지 치료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주로 진공 보조 유방 생검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초음파로 병변을 확인하면서 유방에 피부 절개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방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중 하나인 유방 석회화의 증상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유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 이제 샤워를 하다가 자가 진단처럼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만져보시다가 그런 부위가 만져지시게 되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졌을 때 혹만 만져져도
검사가 필요한 거죠? 통증이 없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던 혹이 느껴진다면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평소에 유방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팁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주와 비만은 유방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음주 및 체중 증가를 피하고 적절한 운동을 실시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방 양성 종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도움 말씀의 외과 전문의 정영훈 선생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